안녕하세요. 박문기입니다. 여러분, 이번 시간에도 저번 시간에 이어서 우리 신체활동 지원 파트 문제풀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3번, 전기사고를 예방한대요, 여러분. 전기사고 예방을 위한 요양보호사의 활동으로 옳지 못한 거를 물어보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의 콘센트에 당연히 여러 개의 전기코트 꽂으면 안 되고요. 여러분, 의료기기는 접지형 3P 플러그 사용하는 거 맞고요. 다음에 세면대나 욕조나 샤워장에는 수분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보호형 커버 씌워서 사용해야 되는 거고요. 다음에 전기 물품 세척 시나 수선 시에는 절대 전기를 연결하면 안 되겠죠. 세척하고 수선할 때는 이게 지금 세척할 때는 물이 사용하고 있는 거고 수선할 때는 지금 내 손이 지금 가 있는 상황에서 전기가 가면 이게 사고로 이어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연결하면 절대 안 될 테고요. 전기 쇼크를 입었어요, 지금 대상자가. 그럼 대상자가 감전이 된 상황이잖아요. 그럼 대상자가 감전이 된 상황에 절대 대상자를 맨손으로 이렇게 만지면 안 되거든요. 그럼 그 전기가 나한테까지 이렇게 오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 인공호흡과 마사지를 통해 회복시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때는 맨손으로 대상자를 절대 만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틀린 답은 5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84번 복지용구 품목 중에서 대여가 가능한 품목으로 묶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품목 중에 뭐가 있죠, 여러분? 대여가 가능한 품목이 있고 그 다음에 구입이 가능한 품목이 있잖아요. 이걸 나누는 기준은 대여는 빌린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가격이 굉장히 비싸고 굉장히 그 무게 있잖아요. 이 크기가 굉장히 크고 막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럼 이런 것들은 이렇게 구입을 하는 게 아니라 대여를 하거든요.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수동 휠체어 가격 비싸서 대여해야 되고요. 목욕 리프트 비싸서 대여해야 되고요. 이동 욕조 비싸서 대여해야 되고 배 감지기도 가격대가 있기 때문에 대여해야 되는 건데 성인용 보행기는 가격대가 그렇게 막 부담이 되는 선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는 구입 가능하고요. 다음에 자세형 변환 용구도 그렇게 막 가격대가 비싸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구입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얘는 기디리비 3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복지연구의 품목 중에서 구입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구입이 가능한 건 가격대가 조금 저렴한 거겠죠. 근데 구입이 가능한 품목이 아닌 걸 물어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전동 침대의 가격이 굉장히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구입이 아니라 어떤 품목일까요, 여러분? 대여를 해야 되는 품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답은 1번이 틀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수동 휠체어예요, 여러분. 휠체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못한 거 물어보고 있거든요. 그럼 얘 내구 연한 5년이고요. 유통기한이 5년이란 말이랑 똑같은 거예요. 다음에 휠체어 사용하지 않을 때 잠근 장치 잠그고 평평한 지면에 둬야죠. 바퀴 있으니까 굴러갈 수 있잖아요. 다음에 적정 공기압은 엄지손가락으로 힘껏 눌렀을 때 0.5cm 정도 들어가는 거 맞고요. 타이어 공기압은 잠금 장치 작동과 밀접한 관계가 있죠. 왜냐하면 타이어 공기압이 너무 낮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면 얘가 이렇게 잠근 장치 작동 기능이 이렇게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잠근 장치 작동 기능과 너무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거죠. 공기압이 너무 낮으면 잠금 장치가 잘 작동되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얘가 진동 흡수가 잘 되는 게 아니라 공기압이 낮으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잠금 장치 기능이 잘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틀린 답은 5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87번 침대에 대한 설명으로 지금 옳지 않은 거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침대 상판을 올리고 내리고 하는 이런 크랭크는 다리판 쪽에 위치해 있고요. 그죠? 다음에 바퀴가 구르지 않도록 항상 잠금 장치 당연하죠. 다음에 크랭크 회전이 멈춘 상태에서 강제로 회전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망가질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맞고요. 사용하지 않을 때는 높낮이를 가장 낮게 해야 되죠. 왜냐하면 낮게 해야지만 대상자가 어르신이 낙상의 우려를 줄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낙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침상의 높이는 가장 낮은 상태를 이렇게 유지해야 되는 거니까 틀린 답은 4번이라고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88번 성인용 보행기예요, 여러분. 보행기에 대한 설명을 옳지 못한 거거든요. 내구 연한 유통기한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유통기한 5년 맞고요. 다음에 보행기는 실내뿐만 아니라 실외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실외 외선
실내에서만 사용한다니까 틀렸죠. 다음에 89번 보행보조차 실버카죠, 여러분. 앉을 수 있고 이렇게 장바구니 같은 거 이렇게 담을 수 있는 실버카. 그럼 실버카는 빠르게 걸어갈 수 있어요. 바퀴도 있고 막 이래가지고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의자와 바구니가 이렇게 달린 것이 특징이죠. 그죠? 지팡이를 걷는 연습을 하기 바로 전 단계의 실버카는 좀 안정적이지 않아요, 여러분. 빠르게 갈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잖아요. 그럼 빠르게 갈 수 있지만 뭐는 없냐면 안정적이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팡이 연습하는 바로 전 단계 이 안정적이지 않는 걸 사용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얘가 틀린 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내구연한이 지금 내구연한 유통기한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그랬잖아요. 그럼 내구연한을 10년짜리가 있어요, 여러분. 내구연한이 10년은 침대예요, 침대. 그래서 우리 전동 침대라던가 이렇게 수동 침대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다음 내구연한이 5년인 건 휠체어라던가 아니면 뭐 이동변기라던가 성인용 보행기라던가 배의 감지기는 다 5년이거든요. 그런데 목욕 리프트는 이게 몇 년이냐면 3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틀린 답은 4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보기에서 설명하는 복지용구 품목을 물어보고 있어요. 그러면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를 목욕시킬 때나 머리 감길 때 지금 대상자의 자세 유지를 돕는데요. 그러면 목욕시킬 때 목욕의자, 이렇게 목욕의자의 대상자를 이렇게 앉혀가지고 이게 팔걸이 이렇게 있거든요. 그럼 팔을 이렇게 잡게 해서 앉혀 있는 상태에서, 그리고 여기는 물이 빠질 수 있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앉혀 있으면 목욕이나 머리 감기 때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답은 2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 신체활동 지원에 대한 그 많은 문제를 풀어봤고요. 이제 다음에는 우리 일상생활 지원 파트에 대한 문제풀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제 일상생활 및 개인활동 지원에 대한 문제풀이 파트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번 요양보호사의 일상생활 지원 원칙으로 지금 옳지 않은 거 물어보고 있네요. 그러면 일상생활 지원이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대상자를 밥하고, 다음에 빨래하고, 다음에 청소하는 걸 갖다가 일상생활 지원이거든요. 그러니까 밥에 해당되는 취사, 다음에 빨래에 해당되는 세탁, 다음에 청소 및 정동 같은 거 이렇게 도와주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걸 하기 전에 식사도 대상자의 질환에 맞게 이렇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상자의 질환이나 특성 이해해서 대상자에 알맞는 식사 제공해줘야 되는 거고요. 다음에 최대한 대상자 스스로 하게 해가지고 잔존 능력을 유지하도록 해주는 거고요. 다음에 물품은 대상자의 동의를 당연히 얻어야 되죠. 동의를 얻어서도 사용을 해야 되고, 물품을 폐기 처분하거나 이렇게 버릴 때도 당연히 대상자의 동의 받고 하셔야 되는 거죠. 다음에 서비스에 대해서 기록해야 되는 거고요. 다음에 감염 예방을 위해서 가급적 일회용품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일회용품 사용은 자제해야 되죠. 해야 되는 거죠. 환경을 위해서 대상자의 집 물건이라고 해서 마음대로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최대한 자제해서 우리 환경 보호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틀린 답은 5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2번 요양보호사의 일상생활 지원 시 지금 주의사항으로 옳지 않은 거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대상자의 욕구 파악해서 해줘야 되는 거고요. 다음에 대상자가 스스로 할 수 없는 영역이라도 모두 지원하지 않는다. 여러분, 스스로 할 수 없는 영역 보세요. 대상자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영역은 만약에 대상자가 스스로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대상자가 스스로 하게 해가지고 대상자의 잔존 능력을 유지하도록 해줘야 되는 거고요. 그런데 대상자가 할 수 없어요. 그러면 요양보호사가 전적으로 도와줘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스스로 할 수 없는 영역이면 지원해야 되죠. 그죠? 그러니까 틀린 답은 2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3번 일상생활 지원의 중요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못한 거거든요. 여러분, 신체활동 지원을 해주기 위해서 우리 가장 간접적으로 도와주는 게 뭐냐면 일상생활 지원이잖아요. 우리 일상생활 지원이 뭐예요, 여러분? 취사잖아요. 취사. 그죠? 취사고 그 다음에 뭐예요, 여러분? 세탁이고 그 다음에 뭐죠? 세탁이고 얘가 청소고.
그 다음에 뭐냐면 정리, 정돈이잖아요. 그럼 취사가 지금 뭐를 하는 거예요? 식사랑 관련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식사를 도와주고 막 이런 것들이 뭐죠, 여러분? 뭐냐면 신체 활동 지원이잖아요. 그럼 식사를 도와주는 신체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취사가 간접적으로 도와줘야 되는 거고요. 세탁이라고 하는 건 빨래잖아요. 그럼 대상자의 옷 갈아입히기 이런 것들이 바로 뭐냐면 신체 활동 지원이잖아요. 그런 거를 하기 위해서는 이 일상생활 지원이 반드시 필요한 간접적으로 도와주는 활동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신체 활동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간접적인 활동이죠. 그래서 식사를 도와주는데 취사해가지고 도와줘야 되는 거고, 다음에 옷 갈아입히기, 목욕하기 뭐 이런 걸 도와주기 위해서는 세탁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간접적으로 도와주는 활동이죠. 다음에 일상생활 지원 없이 신체활동 지원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죠. 제가 노인인데 식사를 도와주기 위해서는 식사 준비를 해서 도와줘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일상생활 지원 없이 신체활동 지원을 제대로 해줄 수 없습니다. 다음에 3번에 보시면 신체활동 지원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러면 일상생활 지원만 해주면 되죠. 그죠? 지금 신체적으로 도울 필요가 없으면 우리 취사해주고 그 다음에 세탁해주고 그 다음에 청소나 정리 정도는 해주면 되는 거죠. 그런데 신체 활동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에게는 당연히 뭐를 해야 되는 거냐면 신체 활동 지원해줘야 되고요. 당연히. 그런데 신체 활동 지원을 위해서 우리 간접적으로 시기를 갖다가 도와주기 위해서는 그 준비해가지고 해줘야 되는 거고, 목욕하기 위해서는 빨래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신체활동 지원이 필요한 사람한테는 일상생활 지원도 해줘야 되는 거죠. 지원만 해줘야 되는 거라서 여기는 신체활동 지원만 해준다고 했으니까 틀린 답은 4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4번, 식재료 구매를 위한 장보기 수칙으로 옳지 못한 거예요. 그러면 미리 식단 작성하고 장보기 하는 거고요. 다음에 가격에 따라서 구매 장소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 품목별로 품목별로 이렇게 품목별로 하는 거죠. 그래서 야채는 뭐 야채라던가 아니면 뭐 이렇게 유제품이라던가 아니면 뭐 이런 거 과일이라던가 이렇게 품목별로 장소를 정해야 되는 거죠. 당연히 필요량만 구입해야 되는 거고요. 유통기한 확인하고요. 다음에 보관 방법, 보관 상태 확인하는 거죠. 그러니까 틀린 답은 2번입니다. 다음에 5번, 식품 준비 및 조리 시의 유의사항으로 옳지 못한 거 물어보고 있거든요. 대상자가 좋아하는 식품을 우선적으로 이렇게 선택하는 게 좋을 거고요. 욕구가 반영될 수 있도록. 물론 질환에 따라서 제한해야 되는 거는 있지만 대상자의 선택을 존중해 주는 거 좋을 거예요. 다음에 소화가 잘 되는 단백질, 다음에 식물성 지방, 선택하는 거 좋고요. 다음에 식물성 기름은 괜찮죠? 동물성 기름은 안 좋지만 다음에 등푸른 생선 선택하는 거 좋을 거고요. 다음에 과도한 양념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너무 짜게 먹으면 안 되고 우리 싱겁게 먹어야 되잖아요. 영양 손실 최소화하고요. 혼자 사는 대상자 같은 경우에는 방문 요양을 안 했을 때 스스로 뭐를 이렇게 챙겨 먹을 수 있도록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면 1회 분량씩 이렇게 나누어서 준비해 줘야 되는 거거든요. 한 번에 먹고 한 번에 먹을 수 있도록 일주일이 아니라 1회 분량씩 이렇게 준비해 두는 게 맞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6번 보시면 대상자를 위한 조리방, 볶기예요, 여러분. 볶기. 그럼 볶기나 굽기 같은 경우에 단시간에 이렇게 불에서 조리하는 거잖아요. 볶기는 단시간에 조리하는 거예요. 단시간. 고온에서 단시간 조리하기 때문에 고기 안에 있는 수분이 빠져나가지 않아요. 왜냐하면 오래 조리하는 게 아니라 단시간에 짧게 조리하는 거기 때문에 식품에 있는 그 식품 재료에 있는 수분이 빠져나가는 시간을 줄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수용성 성분의 용출이 많은 게 아니라 단시간 조리하기 때문에 거기 재료에 있는 수분이 안 빠져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적어요. 그러니까 틀린 답은 2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7번 삶기예요, 여러분. 삶기. 그러면 삶기는 삶으면 부드러워지거든요. 이게 조직을 부드럽게 해요. 그래서 이렇게 조직을 부드럽게 만들고 단백질 응고시키고요. 왜냐하면 왜 단백질을 응고시킬까요? 우리 아까 혈액이나
혈액이나 체액 같은 경우는 단백질 성분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가 더운 물하고 만나면 응고돼서 붙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더운 물로 세척을 하면 안 되고 찬물로 세척하고 난 다음에 더운 물로 한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얘가 삼기라고 하는 건 지금 이렇게 더운 거를 갖다가 고온을 제공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럼 단백질 성분을 응고시키겠죠. 그죠? 다음에 감칠맛 증가시키고요. 불필요한 지방 제거하죠. 삶는 거니까 지방이 제거되잖아요. 다음에 채소 부드러워지고 육류 부드러워지거든요. 그런데 중요하죠, 여러분. 생선은 꼭 외우셔야 되죠. 생선은 오래 삶으면 딱딱해지죠. 딱딱해지고 질겨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꼭 외우셔야 돼요. 채소도 육류도 부드러워지는데 생선은 오래 삶으면 질겨지고 딱딱해진다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틀린 답은 5번이라고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8번. 여기서 설명하는 거예요. 단시간 조리할 수 있대요. 다음에 영양소의 파괴가 적대요. 네, 지방질의 소화력이 낮아서 기름이 적은 거. 지방의 소화력이 작대요. 적은 방법을 선택하기 좋대요. 그럼 얘는 지금 지방을 많이 사용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기름기가 적은 거를 사용하라고 권하고 있잖아요. 그럼 기름을 기름을 사용하는 조리법이니까 기름을 가능한 적게 사용하고 기름을 사용하는 조리법이니까 노인한테는 좋지 않다는 거잖아요. 그럼 기름을 사용하는 거니까 뭘까요, 여러분? 튀기기죠. 그죠? 답은 3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9번 찜이에요, 여러분. 찜은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는 단점인데 부드럽게 되기 때문에 노인에게 굉장히 권장되고 추천되는 조리법이죠. 그래서 수용성 유출물이 끓이기보다 적어 영양소 손실이 적고 그다음에 온도의 분포가 골고루 이루어지고 그래서 노인에게 추천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 불로 요리할 때는 맨 처음에 센 불로 했다가 나중에 이렇게 점점 약하게 해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센 불로 했다가 그 다음에 조금 이렇게 익혀지면 그 다음에 이렇게 약한 불로 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맨 처음에 우리 가스레인지에 불 이렇게 켰다가 나중에 점점 줄여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약한 불이 아니라 센 불에서 시작해서 약하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틀린 답은 5번이라고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기름 사용하지 않는데요. 물 사용하지 않는데요. 그럼 볶기 기름 사용하고요. 다음에 삶기 물 사용되는 거고 튀기 기름 사용, 찜도 물 사용되고 굽기라고 하는 건 지금 기름도 사용하지 않고요. 그죠? 굽는 거잖아요. 다음에 뭐도 사용하냐? 물도 사용하지 않죠. 그러니까 답은 5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11번 대상자를 위한 조리 방법은 굽기예요, 여러분. 굽기. 그러면 높은 열로 단시간에 조리하면 수용성 영양소의 손실이 적다고 했죠, 제가. 단시간에 빠르게 이렇게 조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재료에서 수분이 빠져나오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수용성 영양소의 손실이 많은 게 아니라 지금 수용성 영양소의 손실이 적죠. 그러니까 틀린 답은 2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대상자를 위한 음식 조리 시 고려사항으로 옳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노인분들은 지방의 소화력이 낮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기름기가 적은 음식을 해서 그래서 찜이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기름기가 많은 게 아니라 기름기가 적은 거를 선택을 해야 되죠. 지방에 대한 소화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답은 1번이 틀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13번 노인의 특성을 고려한 영양관리 사항으로 옳지 못한 거 물어보고 있어요. 우리 체질량 지수가 25 이상이면 이 체질량 지수를 우리 BMI라고 하잖아요. 그럼 이게 25 이상이면 뭐를 의미하는 거냐면 비만을 의미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비만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25 이하로 조절해야 되는 거고요. 다음에 식사를 조금씩 자주 섭취하는 게 좋고요. 싱겁게 조리해야 되고 향신료 사용해서 이렇게 식욕이 떨어진 대상자를 식욕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죠. 국물이 없는 요리를 하면 안 되지. 이게 좋지 않죠? 왜냐하면 이 어르신 같은 경우에는 구강 건조증이 있다 그랬잖아요. 구강 건조증이 있어서 이렇게 넘기기가 연화곤란이 생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살에 걸리기 쉽기 때문에 살해 예방법으로 어떻게 한다 그랬냐면 국물이 있는 요리나 물로 먼저 입안을 적셔주고 그 다음에 삼키게 하는 게 살해를 예방하는 방법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국물이 없는 게 아니라 국물로 입안을 먼저 적셔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틀린 답은 4번이라고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노인의 영양 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못한 거 물어보고 있어요. 그러면 비만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과잉 섭취하면 안 되고요. 다음에 소화가 잘 되는 양질의 단백질 섭취하는 거고요. 여러분 당뇨병은 단순당이 아니라 복합당을 이용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 좀 설명하고 갈게요. 설명하고 가겠습니다. 그럼 보세요. 포도당이, 이게 포도당이에요, 여러분. 포도당이, 지금 포도당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포도당. 그럼 당이 하나 있는 걸 우리 단순당이라고 해요. 다음에 당이 이렇게 여러 개가 붙어 있는 걸 우리 뭐라고 하는 거냐면 얘를 복합당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단순당을 섭취하면 먹자마자 바로 흡수될 거 아니에요. 하나짜리니까. 그럼 바로 흡수돼서 얘는 뭐냐면 우리 혈액 속에 혈당을 이렇게 바로 이렇게 쫙 올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복합당을 갖다가 섭취를 하게 되면 얘를 쪼개고 쪼개서 흡수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쪼개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서서히 혈당이 오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는 서서히 뭐가 오르는 거냐면 혈당이 오른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당뇨 환자는 서서히 혈당이 오르는 복합당을 이렇게 섭취를 해야 되는 거지. 이 복합당이 뭐냐면 우리 잡곡 같은 거거든요. 그리고 이 단순당은 뭐를 얘기하는 거냐면 흰쌀이나 이렇게 흰 밀가루 음식 있잖아요. 이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얘는 잡곡, 섬유소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얘는 여기서 단순당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복합당을 이용해야 되는 거니까 답은 3번이 틀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노인의 수분 섭취를 위한 하루 물 마시기잖아요. 그러면 이게 1시간에 이렇게 1시간에 우리 물컵 한 잔에 이런 한 컵으로 한 잔의 물을 마시는 게 좋잖아요. 근데 이 한 잔의 물이 200cc 정도 이렇게 들어있는 거거든요. 그럼 이걸 갖다가 하루에 8컵을 먹어가지고 한 1.5리터의 이 물이 섭취하도록 해주는 게 좋은 거죠. 그래서 얘는 1시간에 8잔. 그래서 200cc 정도가 한 1.5리터 정도 섭취되도록 하는 게 좋은 거죠. 다음에 노인을 위한 식생활 지침으로 옳지 못한 거 물어보고 있어요. 그러면 고기, 생선, 달걀, 콩 중에 하나는 매일 먹는 게 좋은 거죠. 단백질 섭취해야 되잖아요. 다음에 국과 찌개의 국물을 적게 먹어야죠. 왜냐하면 국과 찌개는 얘가 짜잖아요. 이렇게 짜죠. 짜기 때문에 어떻게 먹어야 돼요, 여러분? 싱겁게 먹어야 되잖아요. 싱겁게 먹기 때문에 국과 찌개의 국물을 많이 먹는 건 좋은 건 아닌 거죠. 다음에 새끼 식사 당연히 해야 되고요. 다음에 목이 마를 때만 물을 마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갈증을 잘 느끼지 못하세요. 그래가지고 수분을 섭취하지 않아가지고 이게 탈수로 갈 확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갈증이 느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렇게 수분을 섭취하는 습관을 늘상적으로, 그러니까 1시간에 한 잔 정도의 그 물은 먹는 그 습관을 들여가지고 지금 탈수 상황이 가지 않도록 미리 예방해 주는 게 좋은 거죠. 그래서 마를 때만이 아니라 마르지 않는다 하더라도 수분을 좀 섭취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틀린 답은 4번이라고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당뇨병 질환자. 당뇨 환자는 비만하고 상관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 음식을 먹으면 안 돼요. 저지방으로 먹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육류는 뭐예요, 여러분? 지방하고 상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육류는 조금 자제를 해줘야 되는 거고, 이렇게 기름기를 제거한 살 있는 부분만 먹어줘야 되는 거죠. 채소류 좋고요, 작곡류 좋고요, 해조류도 좋고 씨앗류도 좋죠. 그러니까 틀린 답은 1번이라고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고혈압이에요, 여러분. 고혈압은 정상 체중 유지해야 되고요. 싱겁게 먹어서 저염식이 먹어야 되고요. 술이 칼로리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술 피해야 되죠. 그래서 하루에 한두 잔의 술도 안 되는 거잖아요. 다음에 과일과 채소 충분히 먹고요. 식물성 지방은 적게 먹는다가 아니라 무슨 지방을 적게 먹어야 되죠, 여러분? 동물성 지방을 적게 먹어야 되죠. 동물성 지방. 그러니까 틀린 답은 5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19번 고혈압 환자가 섭취해야 되는 음식으로 바른 걸 물어보세요. 옳은 거. 그럼 고혈압 환자도 뭐랑 상관이죠, 여러분? 고혈압 환자도 비만하고 상관도가 굉장히 높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당분 많이 섭취하면 안 되고 섬유소는 좋고요. 꽁치, 오징어 다 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저염식으로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염분이 굉장히 높은 음식이니까 안 된단 말이에요. 다음에 저염식 좋죠. 섬유소 좋죠. 그러니까 3번이죠. 다음에 술은 칼로리가 굉장히 높죠. 칼로리가 높죠. 그렇기 때문에 안 되고. 달걀 노른자도 얘 지금 뭐예요, 여러분? 우리 콜레스테롤하고 상관이잖아요. 콜레스테롤하고 상관도가 높죠. 그러니까 아니죠. 다음에 지방 아니고요. 콜레스테롤 높잖아요. 근데 달걀 흰자는 괜찮죠. 그러니까 맞는 답은 3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20번 씹기 장애, 다음에 삼킴 장애, 저작의 문제가 있는 거고요. 그죠? 다음에 지금 연하에 문제가 있는 대상자의 식사 관리예요. 그럼 고기, 생선, 콩, 반찬은 매일 먹는 게 좋을 거고요. 다음에 지금 씹지 못하고 잘 삼키지 못하니까 부드럽게 조리해서 먹고, 그 다음에 꼭꼭 씹어서 먹어야겠죠. 다음에 물을 한 번에 많이 마시면 안 되죠, 여러분. 그래서 물은 마시는 양보다 마시는 방법이 훨씬 더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1.5리터의 물을 막 계속 한꺼번에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방법이 더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한 시간에 한 컵에 한 200cc 정도의 물을 어떻게 마셔야 되는 거냐면 천천히 마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틀린 답은 4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골다공증 대상자예요, 여러분. 골다공증 대상자예요. 그럼 이 식사 관리를 옳지 못한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여러분. 녹색 채소와 해조류를 피한다? 피하는 거 아니죠. 이게 녹색 채소랑 해조류는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 틀렸죠? 다음에 칼슘을 충분히 섭취하는 거 맞죠? 다음에 우유나 유제품은 칼슘이 좋잖아요. 그러니까 섭취하는 거고요. 다음에 콩이나 두부 요리 단백질 성분으로 좋은 거죠? 커피나 탄산음료 안 좋으니까 피하는 거 맞고요. 그러니까 틀린 답은 1번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다음에 변비예요, 여러분. 변비 질환자의 식사 관리를 옳지 못한 거예요. 그럼 가급적 도전 과정을 적게 거친 거. 통곡류, 감자. 이게 적게 거치면 뭐가 많죠, 여러분? 우리 섬유소 성분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변비 질환자한테 좋은 거죠. 다음에 하루 8장 이상의 수분을 많이 섭취하는 거 좋을 거고요. 다음에 채소류 많이 섭취하는 거 좋을 거고요. 다음에 우유나 요구르트, 이 같은 유제품. 이 유제품에 우리 뭐가 많이 들어있어요, 여러분? 유산균 같은 거 많이 들어있잖아요. 이런 거 먹으면 좋을 테고, 양질의 단백질도 들어있죠. 그런데 변비 질환자를 이 칼슘 보충제를 통해서 약으로 섭취하게 되면 변비가 더 심해져요. 변비가 더 심해지기 때문에 우유나 요구르트 같은 이런 음식으로 섭취를 해서 칼슘을 보충하는 게 좋은 거죠. 이걸 약으로 섭취하게 되면 변비 증상이 더 심해지기 때문에 틀린 답은 5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23번 변비예요, 여러분. 변비 질환자의 식사 도기로 옳지 못한 거예요. 변비 환자는 규칙적으로 식사해야 되고요. 충분한 식사량 유지하고요. 장의 연동 운동을 촉진시키는 식품을 먹어야겠죠. 그래야지 장이 움직여서 변을 배출할 거 아니에요. 다음에 커피, 녹차의 음료는 변비에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름기는 소화가 안 돼요, 여러분. 기름은 소화가 안 되기 때문에 노인분들은 기름기가 적은 음식을 먹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튀기기 안 되고요. 이 기름기가 없는 우리 찌는 음식이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기름기가 있는 데요. 그럼 기름기가 있는 지방은 뭐가 안 돼요, 여러분? 소화가 잘 안 되잖아요. 그럼 변비 환자한테 지금 소화가 안 되는 걸 먹이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틀린 답은 5번이라고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식품위생관리의 기본 원칙으로 옳지 못한 거 물어보고 있어요. 유통기한 확인해야 되고요. 다음에 이렇게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 폐기해야 되고요. 변질되기 쉬운 음식의 경우 반드시 냉동 보관해야 되는 거고요. 한번 해동시킨 걸 다시 냉동 보관하면 안 되죠. 그죠? 네, 뚜껑이 있는 걸 갖다가 뚜껑이 있는 거나 포장이 있는 걸 지금 이걸 개봉을 했대요. 그럼 얘 남아있을 경우 랩핑해서 보관하는 게 아니라
뚜껑이나 포장을 이거를 갖다가 제거를 했어요. 그러면 얘가 이렇게 다른 용기에 담아야 되죠. 다른 용기에 담아가지고 냉장 보관을 하거나 아니면 냉동 보관을 해야 되는 거죠. 랩핑이 아니라 다른 용기에 보관을 해서 냉장이나 냉동 보관을 해야 되는 거니까 틀린 답은 5번이라고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25번 식품의 보관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못한 걸 물어보고 있어요. 그럼 잎채소는 세워서 보관하고요. 육류와 어패류는 하루 이내에 먹을 것만 냉장 보관하는 거 좋을 거고요. 육류는 잘게 썰면 세균 증식이 싫을 때 덩이째 보관해야 되는 거 맞고요. 달걀은 신선도를 유지해서 뾰족한 부분은 아래로 가게 하고요. 둥근 부분이 위로 가게 해서 보관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틀린 답은 4번이라고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식품의 보관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못한 거 물어보고 있어요. 생선은 그냥 보관하면 안 되고 우리 내장, 머리 이렇게 제거해야 되잖아요. 내장과 머리 제거하고 밀폐 봉투에 넣어서 냉동 보관하는 거 맞고요. 여러분 감자랑 고구마는 냉장고에 넣어두는 거 아니잖아요. 신문지에 싸가지고 우리 실온에서 그늘진 곳에서 보관하는 거죠. 그러니까 틀린 답은 2번이라고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27번 안전한 식품 섭취를 위한 5가지 방법이에요. 청결해야 되고요. 완전히 익혀서 먹어야 되고요. 안전한 온도에서 보관해야 되고요. 안전한 물, 안전한 원재료 사용해야 되는데 쓰레기 분리배출이 안전한 식품 섭취가 아니라 이건 환경이나 뭐 이런 걸 위한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는 아니죠. 그죠? 틀린 답은 3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환경적인 걸 위한 거예요, 쟤는. 다음에 도마와 칼은 구분해서 사용하면 원칙인다. 하나밖에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 야채 먼저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과일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외우시면 되냐면 육생닭이라고 외우시면 돼요. 육생닭. 그래서 야채 사용하고 과일 사용하고 육생닭. 그래서 육류, 생선, 닭이거든요. 그래서 닭이 맨 마지막이에요. 그래서 과일하고 육생닭. 육생닭. 그러니까 답은 2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우리 여기까지 풀어보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마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